나는 장례식장 접견실 벽 쪽에 서서 물컵을 들고 가족들이 슬픔을 연기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이정자는 마른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아버지 박성근은 오빠 민준을 어깨에 손 얹고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착한 아들, 3시간 운전해서 온 아들, 할아버지의 성실함과 지혜에 대해 눈물 흘리며 추모사를 읽은 아들. 나도 참석 허락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발전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가족 행사에 너무 바쁜 사람이었으니까. 집안의 공식 서사는 분명했다. 박지수 원장은 서울에서 잘 나가게 되더니 고향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 진실은 더 단순했다. 민준 오빠의 코인 투자 기회 5천만 원을 빌려주기를 거부한 뒤부터 초대가 끊겼다. 내가 의대를 졸업하는 순간 내가 집안의 ATM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던 그 기대를 저버린 이후부터 부모님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2달 전 나는 내 정형외과 클리닉을 카스케이드 메디컬 그룹에 48억 원에 매각했다.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아는 분이었다. 24시간 뒤에는 유언장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분 안에 고모 수연이 접견실에 들어와 조문객 10명 앞에서 공개 축하를 건넬 터였다. 내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 낼 그 축하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34살이에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 부모님은 1988년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달랐다. 매주 일요일 전화를 주셨다. 한 달에 한 번은 클리닉과 할아버지 댁 중간쯤 되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 죄책감을 주신 적도 없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지수야, 하시곤 했다. 스스로를 선택한다고 누가 뭐라 해도 죄책감 갖지 마라. 3주 전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내가 달려갔다.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꼭 잡아주셨다. 눈빛이 맑았다. 감사가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으셨다. 너무 멀다고 하셨다. 민준 오빠는 놓칠 수 없는 면접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요일 새벽 3시 47분에 돌아가셨다. 내가 옆에 있었다. 지수야. 돌아보니 고모 수연이 조문객 사이를 헤치고 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누나. 30년 전 부산으로 이사하셨다. 단발에 은발. 할아버지가 나 다음으로 아끼시던 분. 많이 힘들겠다, 지수야. 잠깐 떨어지셨다가 표정이 바뀌었다. 환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런데 축하해. 클리닉 매각 소식 들었어. 48억에. 홀이 한꺼번에 조용해지지는 않았다. 먼저 민준 오빠 목소리가 끊겼다. 다과 테이블 근처에서 한창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장 중간에 뚝 멈췄다. 그 다음 엄마. 손수건이 눈으로 가다 멈췄다. 아버지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클리닉이요? 단어가 쥐어짜듯 나왔다. 무슨 클리닉이요? 고모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내 딸 병원이요? 직접 세운 정형외과 클리닉이요? 방금 카스케이드 메디컬 그룹에 48억 원에 매각한 거요? 10명의 조문객들이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렸다. 클리닉을 팔았다고?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제? 왜 말 안 했어? 나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48억이라고? 민준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다. 말이 안 돼. 그냥 동네 의사잖아. 정형외과 전문의야. 고모가 변호사처럼 날카롭게 정정하셨다. 처음부터 혼자 클리닉을 세운. 그리고 방금 북서부 최고 의료 네트워크 중 하나에 매각한 부모님을 바라보셨다. 몰랐어요.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다. 의사인 건 알았지. 당연히. 근데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정정했다. 바빴으니까. 엄마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피해 통제 모드. 물론 우리도 정말 자랑스러워. 매각은 2달 전에 완료됐어요. 고모가 말씀하셨다. 이제 판단을 숨기려는 노력도 없이. 성근 씨, 정자 씨, 딸이 2달 전에 병원을 거의 50억에 팔았는데 몰랐어요? 2달, 아버지 목소리가 납처럼 가라앉았다. 위험한 목소리. 나를 바라봤다. 2달 동안 이걸 갖고 있으면서 가족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중요한 가족한테는 말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매각 최종 계약, 다음 날 할아버지랑 식사했어요. 계약서 사본도 가져갔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는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지수야, 내가 진짜 내 것을 만들었구나.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라.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아버지 말이 평탄하게 떨어졌다. 우리 아버지가 알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 왜 말씀하셨겠어요? 고모의 말이 메스처럼 날카롭게 잘랐다. 돈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지 뻔하잖아요. 지분 요구하고 민준이 다음 사업 미천 뜯어내고 죄책감 주고. 민준이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사업이요? 34세 직장을 17번 바꿨잖아. 할아버지가 기록 다 갖고 계셨어. 너 걱정하셨어. 근데 지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걱정이셨지. 엄마가 일어섰다. 우리는 항상 지지했어. 의대 가는 걸 1년 미루고 민준이 대학 등록금 보태라고 했잖아요. 고모가 끊으셨다. 지수가 22살 때 연세대 의대 전액 장학금 받은 상태로. 조문객들이 이제 대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미루라고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빠르게 말했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준 오빠는 빚 없이 대학 다닐 자격이 있다고. 저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1년쯤이야 상관없다고요. 밀었어? 할아버지의 골프 친구분이 물으셨다. 안 밀었어요. 예정대로 연세대 의대에 갔어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요. 수석 졸업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 마치고 아무것도 없이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잠시 멈췄다. 가족한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도움 필요하다고 했으면 도와줬지. 엄마가 말했다. 한 번 부탁했어요. 3년 전에 클리닉 확장할 때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서명 하나만 부탁드렸어요. 아버지 턱이 굳었다.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설명했잖아. 3개월 뒤에 민준 오빠 차 할부 보증 서셨잖아요. 6,800만 원짜리 수입차. 오빠가 할부금을 못 내서 나머지 5,200만 원을 부모님이 내셨잖아요. 오빠 신용점수 떨어질까봐.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쨌든 대출 받았어요. 다른 은행에서. 클리닉 확장했고 3년 뒤에 카스케이드 메디컬 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왔어요. 48억이었어요. 우리 대신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아버지 목소리에 무언가 깨지는 것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전화하셨어요. 내 삶에 대해, 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거나 죄책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엄마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하신 게 언제예요? 민준 오빠 얘기 아니라, 명절에 안 왔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하신 게. 대답이 없었다. 4개월 전에 전화했을 때 인수 검토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같이 기뻐하려고요. 엄마는 3분 동안 민준 오빠가 부장 자리 지원하고 있어서 정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오빠 옷값 조금 보탤 수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고모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할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어. 우리 자주 얘기했어. 내 얘기하실 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따졌다. 하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여러 번이요. 민준 오빠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고, 나는 워낙 독립적이라서 지원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마음 바꾸는 걸 포기하시고 저한테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가 물었다. 임원 면접용 자신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고모를 봤다. 고모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 할아버지 유언장은 내일 공개돼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금 이 부분만큼은 미리 전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잘하신 전주집, 시세 약 4억 5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투자 계좌 약 3억 2천도 저한테요. 생명보험 2억도 저한테요. 엄마가 맞은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자식이야.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아야지. 아버지와 고모한테는 각각 1천만 원씩 이유를 설명한 편지와 함께 남기셨어요. 민준을 바라봤다. 오빠한테는 500만 원, 그리고 그 돈으로 직업 훈련을 받으라는 권고를 남기셨어. 민준의 얼굴이 여러 색을 거쳤다. 그건 불공평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내가 가족이었어. 나는 끊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찾아간 사람이야. 내가 전화한 사람이야. 내가 나타난 사람이야. 임종하실 때 곁에 앉아있은 사람이야. 눈물을 참으며 어디 있었어요? 오빠는 면접이 있었고, 엄마는 저녁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는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실 뻔했어요. 나만 손잡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 눈물이 흘렀다. 지수야,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가 미처 몰랐어. 지워버렸잖아요. 눈물을 닦았다. 집안 ATM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랑이 필요 없는 자립형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매번 민준 오빠를 선택했잖아요. 물컵을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그리고 떠날 거예요. 유산 관련 법무는 고모 수연 고모가 연락처 갖고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하세요. 잠깐 멈췄다. 돈 요청하지 마세요. 민준 오빠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유산 재고하거나 나눠달라고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결정이에요. 맞는 결정이에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놓으세요. 아버지가 즉시 놓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부모님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모 수연이 나를 무료로 대리했다. 판사는 10년치 통화 기록, 식사 영수증, 요양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하셨는지 설명한 20장 편지를 검토했다. 15분 만에 이의를 기각했다. 민준 오빠는 끝내 부장 자리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부모님 집에 산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장례식 3개월 뒤 문자를 보내셨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전화해줘. 답장하지 않았다. 가족이 수년 동안 너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고 조용한 할아버지만이 너를 봐줬다면 이걸 기억해요. 어떤 관계는 구원할 가치가 없어요. 어떤 가족은 그냥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유산은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검증에 관한 거예요. 모두가 다른 곳을 볼 때 진실을 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를 봐주셨어요. 그건 48억보다 소중해요.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너를 보이게 해주기 전까지 가족이 너를 무시한 적 있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